이번에는 국내 증시 마감 결과 한번 봅시다. 많이 떨어졌죠? 코스피 2.18% 하락했습니다. 2400 깨질지 모르겠어요. 2426. 코스닥은 2.81% 하락. 779. 대만, 일본도 2%대 아주 크게들 떨어졌습니다. 중국은 막판에 조금 상승했어요. 0.14% 상승. 홍콩은 0.73% 하락. 코스피 코스닥에서 개인은 오늘 많이 매수했어요. 기관이 대량 매도를 했습니다. 또 우리 투자 중인 종목들 최근 조회 종목 18개 종목이 모두 하락을 했습니다. 그중에 타이거 필반나가 하락폭이 가장 컸어요. 4.6%나 하락해서 1055원. 장중에는 10,000원도 깨졌었죠. 만약에 올해 저점 얼마였죠? 8,600원. 만약에 8,600원이 다시 온다면 각자 알아서 결정하세요. 그 다음 코데스 팡플러스 4.11% 하락. 타이거 미국 테크탑10 4% 하락. 그래서 세 종목이 4%대 하락했습니다. 하락폭이 가장 적었던 것은 코덱스 차이나 2차전지 0.77% 하락했습니다. 달러 환율 봅니다. 드디어 1350원 넘었어요. 1351원. 1년간 무려 16.35%나 상승을 했습니다. 달러 환율이 이렇게 오르면 어떻다 그랬죠? 경제가 그만큼 불안정한 것 아닙니까? 13년 4개월 만에 최고입니다. 미국 금융위기 때 2009년 4월 28일 그때 1356원이었어요. 근데 지금 거의 거기에 근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나온 기사 보면 내 노후 자금 77조 날아갔다 하고 나왔습니다. 국민연금 최악 손실 현실로 하고 나왔어요.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950조 원의 기금을 운용을 했어요. 국민연금. 세계 3대 연기금이에요. 1등이 일본의 공적연금, 2등이 노르웨이 국부펀드, 그 다음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이에요. 규모가 세계적이죠. 올 들어서 최악의 운용 수익률을 기록을 했어요. 올 상반기 그러면 1월부터 6월까지죠. 77조 원의 손실을 낸 것으로 공시 자료를 냈습니다. 올해 1분기 때만 해도 1분기 그러면 1, 2, 3월이에요. 1년 중에 4번 나누죠. 1분기부터 4분기까지. 또 상반기, 하반기 그러면 6개월씩이죠. 올해 1분기까지만 해도 약 44조의 손실이었었어요. 다 그때 보여드리고 설명드렸죠. 올해 5월까지 수익률이 마이너스 4.73%였는데 6월 말 현재 상반기 마이너스 8%로 확대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노르웨이 국부펀드는 국민연금의 약 3배, 200조대 손실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국내 주식은 132조 투자 중이에요.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에 132조, 해외 주식엔 236조, 거의 2배 가까이 되죠. 해외 주식이. 수익률은 국내 주식이 마이너스가 더 커요. 국내 주식은 19.58, 거의 20% 가까이. 해외 주식은 12.59. 그러면 반올림하면 국내 주식은 한 20% 가까이, 해외 주식은 한 13% 가까이 지금 손실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1999년 기금운용본부가 출범했어요. 국민연금이. 그러면 99년부터 시작하면 24년째죠. 국민연금의 이 기금운용본부가 24년을 운영을 하면서 마이너스 났던 해가 2번 있었습니다. 2008년 미국 금융위기 때, 또 2018년 그때가 2번째예요. 올해까지 3번째입니다. 2008년은 금융위기 때였죠. 2018년도에는 미국의 금리 계속 요즘처럼 인상을 했을 때예요. 또 이때가 삼성전자가 54,000원으로 50대 1 액면분할 하고 난 다음에 30% 이상 하락하는 과정이었었습니다. 어제 미국의 파월 의장의 그 8분 동안의 그 연설 때문에, 그 리포트 때문에 세계적인 주식 부자들의 돈이 어마어마한 돈이 날아갔다고 뉴스에 나오더군요. 워런 버핏에 투자 맡기고 3개월 후 수익률 봤더니 3개월. 아주 짧게 본 거 아닙니까? 단기 수익률만 보면 버핏도 해고할 수 있어 하고 나왔습니다. 만약에 버핏이 펀드 매니저라면 말이죠.
장기 투자가 성공적인 투자의 정석 하고 나왔습니다. 오마하의 현인으로 불립니다. 워런 버핏. 금색이 최고의 주식 투자자예요. 그가 회장으로 있는 버크셔 해서웨이. 이 주가 상승률은 1965년 이래 50년 넘게 시장 수익률 S&P 500 기준으로 거의 매년 앞선 것으로 유명합니다. 버핏은 버크셔 해서웨이 주주총회에 앞서서 매년 주주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버크셔 해서웨이와 S&P 500 지수 수익률을 비교하는 표를 자랑스럽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버핏은 헤지펀드와 10년간 투자 수익률 대결에서도 이기기도 했지 않습니까? 다 말씀을 드렸었죠? 우리 다 확인했어요. 2008년 헤지펀드의 높은 수수료를 비판해 왔었어요. 버핏이 펀드에 가입하게 되면 그 높은 수수료 평균 2% 이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S&P 500 인덱스 펀드를 가지고 있었고 또 헤지펀드 운용사인 프로테제는 자체적으로 5개 헤지펀드를 엄선해서 수익률 대결을 펼쳤습니다. 첫 해는 2008년 미국 금융위기 때잖아요. 그때 시작했는데 워런 버핏의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더 컸었습니다. 첫 해는. 미국 금융위기 때 30% 이상의 손실을 봤죠. S&P 500이 지수가 그만큼 떨어졌으니까. 10년 후 버핏이 투자한 인덱스 펀드, 즉 S&P 500 ETF예요.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이것은 연평균 7.1% 수익률을 기록했는데 헤지펀드 수익률은 2.2%에 그쳤어요. 그래서 워런 버핏이 완성을 거뒀죠. 헤지펀드는 10년 동안 버핏을 이기려고 버핏은 가만히 있었어요. S&P 500 이 인덱스 펀드를 들고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하는 나스닥 100, S&P 500 이걸 가지고 그냥 딱 사서 10년 동안 깔고 앉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헤지펀드는 이 버핏을 이기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겠습니까? 사고 팔고. 그런데도 버핏이 완승을 했습니다. 또 월가의 투자 전문가예요. 나심 탈레브라고. 이 사람이 쓴 책 행운에 속지 마라 라는 책에서 장단기 수익률의 변동폭 차이를 설명을 했습니다. 제가 나심 탈레브에 대해서도 2년 전에 스킨 인 더 게임이라는 책을 소개한 적이 있었습니다. 2년 전부터 함께 하셨던 분들은 기억을 하실 거예요. 주식 관련 책을 별로 읽지 않으신 분들께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나심 탈레브의 이 책보다는 뱅가드 창립자 존 보글의 모든 주식을 소유하라. 이게 바로 모든 주식을 소유하라 이 뜻이 뭔가 하면 모든 주식의 개별 종목을 어떻게 다 삽니까? 바로 ETF로 보유를 하라는 뜻이에요. S&P 500 그러면 미국의 대표 500개 대형 기업들 아닙니까? S&P 500을 매수하면 미국 전체에 투자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S&P 500, 나스닥 100 그러면 미국 시장에 투자하는 거예요. 그래서 존 보글이 모든 주식을 소유하라 라고 이 책 이걸 읽는다든지 또 제레미 시겔 교수 몇 번 설명 다 드렸어요. 주식에 장기 투자하라. 이런 책이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말씀 드릴 것 같아요? 안 읽어도 된다고요. 읽어보시면요. 제가 했던 얘기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저의 생각도 말씀드리지만 그동안 읽었던 책들 이런 데서 다 말씀을 또 중요한 것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나심 탈레브의 행운에 속지 마라라는 그 책이 나오길래 제가 한번 이 안에서 제가 한 문장을 좀 읽어볼게요. 나심 탈레브의 말입니다. 베스트셀러 이웃집 백만장자를 읽은 적이 있다. 나도 읽었다. 이런 책들은 좋아요. 나심 탈레브 책은 좀 비판적인 그런 좀 성향이 좀 있어요. 그리고 꼭 이 책들이 주식 투자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대해서 비판하는 그런 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암호화폐 그거 반대론자거든요. 암호화폐 가격이 하락된 상태를 나타내는 그 암호화폐 가격을 암호화폐 겨울이라는 단어에 오류가 있다고도 지적을 했어요. 암호화폐는 겨울이 있으면 앞으로 봄이 올 것 아니냐. 아예 그냥 빙하기다. 비트코인 투자에 대해서 대표적인 반대론자예요. 그래서 이 나심 탈레브의 책은 주식 관련 책을 많이 읽고 난 다음에 추가로 읽는 것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초보 되시는 분들은 이런 책을 읽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하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 내용은 베스트셀러
이웃집 백만장자를 읽은 적이 있다. 여러분들도 읽어보시면 도움될 거예요. 저자들은 현재 저자들은 했는데 공동저자예요. 두 사람이 진 거거든요. 그래서 저자들은 현재 부유한 사람들을 조사했고 이들이 사치스럽게 살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재산을 모으려고 소비를 기꺼이 미루는 사람들이었으므로 저자들은 이들을 축적하는 사람들이라고 불렀다. 축적하는 사람들. 모아서 쌓아놓는다는 뜻 아닙니까? 축적한다는, 재산을 축적한다는, 축적하는 사람들이라고 불렀다. 이 책에서 가장 호소력 있는 내용은 단순하지만 우리의 직관을 거스리는 사실인데 부자들은 대체로 부자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부자처럼 보이고 부자처럼 행사를 하려면 돈이 들기 때문이다. 부유한 생활을 누리려면 시간도 필요하다. 최근 유행하는 옷도 사야 되고 보르도 와인에도 정통해야 하며 고급 레스토랑도 알아야 한다. 이런 활동에는 시간이 많이 들기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한 재산을 축적하는 일에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 이 책이 주는 교훈은 가장 부유한 사람들은 부자처럼 보이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있다는 말이다. 반면에 부자처럼 보이고 부자처럼 행사하는 사람들은 이 과정에서 재산이 축나기 때문에 계좌에 회복할 수 없는 커다란 타격을 입는다. 조금 더 읽을게요. 앞에서 보았듯이 이웃집 백만장자에 등장하는 영웅들은 투자를 위해 소비를 미루면서 재산을 축적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전략이 효과적이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돈을 낭비하면 결실이 없기 때문이다. 행운에 속지 말아라는 나심 탈레브 이 책에 나온 내용을 제가 잠깐 읽어드렸습니다. 나심 탈레브가 이 말하고 있는 것은 투자 시간 단위가 짧으면 실적이 아니라 변동성, 그 편차 있죠? 편차, 오르내리는 편차. 변동성만 보게 된다는 거예요. 투자 시간이 단위가 짧으면. 오늘 많이 떨어졌죠. 또 미국 선물시장 지금 1%대 하루 종일 떨어져 있어요. 요즘에 계속 떨어지게 되면 내가 투자한 거 손실 아닙니까? 투자 시간을 짧게 보니까 그런 거죠. 투자 시간 단위가 짧을수록 올바른 신호가 아닌 잘못된 소음이 섞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나심 탈레브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으로 실시간 주가를 계속 확인하는 투자자들을 볼 때마다 웃고 또 웃는다고 해요. 사람들 보면 하루 종일 보면서 이거 몇 프로 올랐다가 얼마 올랐다가 떨어졌다 하루 종일 그것만 들여다보고 있습니까? 절대 그러지 마세요. 그거요 시간 낭비예요. 그리고 장기 투자자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결국 투자자는 장기적인 시간 가지고 투자에 임하는 게 유리하다 하고 했습니다. 분기 투자 실적에 일희일비하다가는 만약에 워런 버핏이 펀드 매니저를 하면 버핏도 해고하고 싶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하고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내용들은 여러분들 투자 생활에 꼭 참고가 됐으면 하는 마음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